그거 있었어. 되게 외진 집이야. 여기가 마을이랑도 좀 떨어져 있고 되게 높은 데에 있거든?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여기 이렇게 사는 거임. 근데 그 할머니를 누군가 와서 되게 잔인하게 살해한 거야. 그래서 주변에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이나 막 이런 거를 막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제작진이 취재를 하면서 밝혀낸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머니한테인가? 협박 편지를 계속 보내던 놈이 있었던 거임. 내용이 할머니 아들이 이 사람한테 원한을 산 것처럼 편지를 쓴 사람은 할머니한테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 아들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이 편지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군대에서 이 아들과 접점이 있던 사람인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던 에피소드가 있어. 이거 뭐였더라?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살인마의 편지. 와, 어떻게 알았어? 이거임. 맞아요.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화천에서 만성이가. 그곳은 강원도 화천의 외딴 집이었습니다. 인적조차 드문 산골짜기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본가 마당 한켠에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 이기순 할머니 변사 사건이었습니다. 피 묻은 돌로. 그때 집인가 봐. 아무튼 이 할머니한테 원한을 가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농사를 지으며 노년을 보내던 할머니 주변엔 이렇다 할 원한 관계도 이해관계도 없었습니다. 좀처럼 찾을 수 없었던 살인의 동기. 근데 이웃 주민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네 사람 중에 거기 할머니하고 안 친한 사람이 없어요. 다 친절하게 다녀서. 그리고 거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 참 영리했는데 밤새 그냥 짖는 소리도 못 들었어. 할머니 집이 있는 골짜기는 인가가 5집밖에 없는 외진 곳이라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5년 전 그날 골짜기 집엔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훔쳐간 물건도 없었습니다. 아, 물건도 안 훔쳐갔구나. 그니까 진짜 100% 원한 살인이네. 범인이 남겨놓은 것은 잔혹한 폭력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주민들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범인의 정체는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열흘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수십 명이 상주하고 있던 할머니 집으로 이상한 편지가 배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후 5년간. 아, 이 편지가 미리 온 게 아니라 할머니 돌아가신 집으로 5년 동안 편지를 보낸 거야? 가끔씩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그래서 그 편지가 아직도 오냐고. 그러니까 미치죠. 아주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고.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내 생전에 정말로 그렇게 무섭기는 정말 무서운 거야. 발신인은 화천읍에 사는 이만성. 하지만 조회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실제 편지인가 봐요. 화천과 춘천 일대 우체국의 소인이 다양하게 찍혀있어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7통의 편지 배달. 하지만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천의 이만성은 자신이 팔순에 가까운 이기순 할머니와 오랫동안 사귀어온 같은 연배의 남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인근 군부대의 사병, 장교를 상대로 매춘을 해왔다는 겁니다. 와, 땡땡아, 네 애미는 오랫동안 나와 관계해왔다. 어제는 나를 누렀다고 팽개치고 덜은 군발이와 놀아나 늙은 할망구가 골라서 땡땡땡해. 네 애미는 이래도 되느냐. 너는 네 애미 이곳에 데려다 땡땡 시키느냐. 이 괘씸한 놈마. 정병인 것 같다고요? 그치? 약간 무섭지 않아? 편지? 치정살인으로 수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편지들 모두 7통이었습니다. 나와 오래도록 즐거운 생활한 내가 늙어 빠졌다고. 그런데 편지 한 통의 소인에서 이만성의 흔적이 잡혔습니다. 강원도 사북 우체국. 우연히 우체통에 단 한 통의 편지만이 남아있었고 그 편지를 기억한 집변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우체통에 편지를 넣은 단 한 사람. 그 모습이 우체국 CCTV에 잡혀있었습니다. 자칭 화천 이만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영상을 판독해본 결과 7통의 편지에서 묘사했던 자신의 모습보다는 더 젊어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알아보긴 힘들지만. 그래서 아마 내 기억에 제작진이 막 이 편지 전문가한테 들고 가가지고 막 분석 같은 걸 부탁했나? 이 땡땡이라는 이 할머니 아들한테 패드립을 하는 내용이야. 사실은 이 원한이 향하는 상대는 할머니가 아니라, 왜냐면 할머니를 내 원한에 사무쳐서 할머니를 죽였어. 그러면 할머니와의 뭔가 그 감정이나 이런 건 다 해소가 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내가 죽여버리기까지 했는데 너무 미워서.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는 이걸로도 모자라서
아들한테 계속 원한이 남아있어서 이러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수사 초기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의 DNA는 편지에서 나온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항상 편지에서 할머니 장남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살인 현장과 편지 내용을 종합하니 새로운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살인사건으로 오랫동안의 원한이 해소되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 가족에게 본인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편지를 보내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해서 무언가 자신의 의사표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사람의 짓으로 보인다. 편지의 괘씸한 놈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아들 때문이다 라는 거죠. 증오의 대상이 아닌 죄 없는 모친을 살해하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유례가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부대를 계속 언급한 거 봐서는 뭔가 군인? 맞아. 그 막 편지를 다시 분석한 결과 유난히 군대와 관련된 용어가 반복된다는 것도 발견됐습니다. 할머니의 장남은 군인이었습니다. 군발이. 너는 산속에 휘발소 차려놓고. 할머니 장남이 이곳 군부대 연대장으로 복무할 당시 부대원들로 용의자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여차 뭐 이런 거 있고 원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군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다를 미뤄보았을 때, 그리고 이 아들이 여기 근처에 군부대에서 복무를 한 적이 있었대. 그래서 그 복무할 당시에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까지 용의자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장남 김영호 씨는 이미 99년 전에 전역을 했고 화천을 떠난 건 그보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CCTV도 7통이나 되는 편지도 오랜 기억 뒤편에 누군가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남한테 집히는 거 없느냐 물어봤는데 장남은 기억을 못함. 집히는 사람이 없대. 마무리할 쯤, 그런데 지난 2주 전 방송의 취재를 마무리할 쯤 장남은 마음에 걸려하던 부하한 사람을 기억해냈습니다. 조상사로만 기억하던 부사관이었습니다. 인사조치에 반발해서 자진 전역을 했는데 몇 년 후 3번쯤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당시엔 불쾌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연대장과 그 사이는 그럴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나한테 막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아주 불손하게 협박조로 전화가 왔다. 전화에서는 뭐라던가요? 전화에서는 반말짓거리 비슷하게 하고 말이에요. 횡설수설했죠. 주소가 이렇게 바뀌고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끈질기게 찾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횡설수설하길래 그냥 이 사람아 전화 끊어!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장남의 기억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조회 결과 93년 화천 군부대에서 전역한 한 군인의 낡은 프로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60대가 됐을 조상사. 군 복무 경력에 전화번호를 추적할 정도로 연대장에게 집착했던 사람. 프로파일링과 맞아 들어갑니다. 그는 편지가 붙여진 춘천의 우체국 인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DNA, 그걸 이제 맞춰봐야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유료물을 수거해서 감정회리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 없는 잠복이 이어진 지 열흘째 되는 날, 조상사가 음료수 캔 하나를 거리에 버렸습니다. 와! 확보된 DNA와 음료수 캔에서 검출된 조상사의 DNA 대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안 맞았으니까 TV에도 나오지 않았을까? 맞았어! 야, 맞았어! 5년간 이기순 할머니 변사 사건으로 많은 용의자들이 검사를 받았지만 전부 불일치였습니다. 드디어 조상사의 DNA 분석 결과 편지 2개에서 나온 유전자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와, 용의자 DNA가 아닐 확률은 10의 16승분의 1이래. 지구상에서 봤을 때 동일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수준. 와, 정확하게 일치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가족은 모르고 지냈을 오랜 원망이 잔혹한 살인의 동기이며 살인자의 집착이 5년간의 괴이한 편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프로파일링이 확인된 겁니다. 화천 이만성 행세를 하며 조상사가 품었던 복수심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긴 의문이 풀리는 걸까요? 흐릿한 윤곽으로 남아있던 그 남자는 방송 4일 후인 지난 15일 검거됐습니다. 그 동기 뭐래? 이 사람 잡아가지고 조사해보니까 다 기억하고 있었어, 옛날 일을. 연대장님 뵈러 왔다고. 할머니가 어떻게 왔냐니까 연대장님 뵈러 왔어요. 나를 보더니 밥 먹었어? 그러시길래 예, 밥 좀 한 그릇 주세요. 야,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기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 엄마라고 하더라도 할머니가 그냥 모르는 놈인데도 밥까지 챙겨주고 문 열어주고 해줬는데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조상사를 환대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밥상 차려둔 흔적과 설거지하려고 물에 담가둔 밥그릇 2개가 발견됐었습니다.
밥을 해줬어. 그런데 연대장이었던 장남 얘기에 할머니가 돌변했다는 게 조상사 주장입니다. 듣기에 입장이 난처하니까 할머니가 그만해,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날 보고 그만 좀 때려치워버려라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면서. 연대장님 좀 만나서 얘기하러 왔는데 그니까 이 할머니가 거기서 그냥 화가 나니까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걸 가지고 돌아섰어요. 돌아서더니 이 새끼 그러면서 나를 친 거예요. 조상사를 공격하기 위해 할머니가 집어든 것이 현장 사진에서 발견된 냄비.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냄비가 우그러지고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는데 조상사 핏자국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조상사는 맞고만 있을 수가 없어 할머니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도망 나왔지만 할머니가 따라 나와 자신을 잡고 늘어졌고 그걸 뿌리치기 위해 폭력을 썼다고. 혈흔이 묻은 돌덩이가 살인 흉기로 추정됐지만 자신은 흉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야, 말도 안 된다, 그치? 죽으려고 때렸으면 까짓거 방 안에서 때려 죽이지. 여기까지 나와서 죽였겠어, 사람이? 때리니까 때린 거지, 내가. 내가 여기 밖에 나와서 몇 번 했다고 그랬지. 몇 번 한 걸 자로재고 근으로 달아? 그러면 몇 번 했는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사람이 흥분돼가지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럼 나를 죽이겠어, 살리겠어? 할머니를 살해한 건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정당방위였다고 했습니다. 주먹만으로 할머니 두개골을 함몰시켰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피가 나고 내 옷에 묻으니까 그래서 알았지 내가. 그때는 그러면 쓰러지고 보니까 피가 많이 있고 손에도 피가 묻고 그랬네요. 대야, 여기 물이 있었어. 그래서 손을 잡고 그냥 내려갔어. 내려갔어요? 글로 내려가신 거예요? 응, 내려갔지. 조씨 흔적이 남았을지도 모르지만 사체 발견 당시 한 이웃 주민이 보기 흉하다며 현장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최신기법 혈흔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당시를 재현해봤을 때 조상사 진술과는 많이 다르다. 주먹만 썼다면 머리에서 많은 출혈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핏자국이 피 위에 피가 겹쳐진 형태입니다. 이건 피 위에 피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많은 혈액이 떨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후두두두둑, 그러니까 피가 똑똑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후두둑 떨어지니까 겹쳐서 이렇게 나온 거임. 피 위에 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가격한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때렸을 때 피가 튀는 궤적이 있을 거 아니야. 후두둑. 거기에 한 번 더 후두둑 이렇게 했다는 거다. 그치? 다른 궤적으로. 아무튼 혈흔까지 이렇게 분석했다. 근데 이 자식은 잡혔으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여기서까지 거짓말을 하냐? 현장에서 발견된 폭력은 격렬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현장 검증에서 조상사의 기이한 행동이 드러납니다. 말을 막을 때마다 화를 내는 겁니다. 밥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 글쎄 그걸 얘기를 들어야. 있는 얘기를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그거 했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 그래야 밥 드시고 무슨 얘기 했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말을 끊어요? 얘기를 계속해보세요. 사람 환장하게 해. 말을 누가 안 한다 그래도 더 하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냥 별것도 아닌 걸로 화 엄청 내고. 자신 말만 계속하는 조상사 때문에 검증도 여러 차례 중단됩니다. 기자들 왔으면 한이 없겠네, 기자들이. 여기 기자 다 와 있잖아요. 어디 누가 기자예요? 저기 기자 있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기자랑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자 나라고 얘기 좀 합시다. 수차례 하소연을 들어달라는 조상사. 그는 격렬한 호소 끝에 기진한 듯 몸도 제대로 거누지 못합니다. 검증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되뇌이는 조씨. 약간 그 피해의식 이런 거 좀 심한 사람인 것 같아. 피해의식 심해. 그냥 자기만 피해자고 막 자기만 세상 억울하고. 좀 무섭다. 진짜 무섭다. 인사조치 마음에 안 든다고 욱해서 때려친 다음에 3년 동안 자기 상사를 스토킹해가지고 괴롭히고 나중에 어머니까지 죽이고 이게 맞냐고. 결정적 질문. 피가 묻었지. 옷이 어딨냐. 당신 뭘 입었냐. 이런 질문 할 때마다 몸이 불편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몸에 이상 생긴 것처럼 연기하는구나. 이게 뭐야? 수첩에다가 뭘 적어놨나봐. 행동 강령을. 말없이 조용히. 내성적, 책임감, 군사권 외길 표현, 대책부, 정신 이상, 비정상 행세, 가족 파탄, 별거, 신년, 우정, 인정, 도움, 묵살, 책임, 악이용. 뭐 생각이 절로 난다. 오랫동안 나와 재미있는 생활을 팽개쳐 망쳐버리고. 편지 미리 써놓은 것도 있다. 와. 그러니까 이응을 좀 특이하게 쓰네. 이거 글자도 막 분석을 해보는 거네. 과구이. 이건 못 알아보겠어. 과구이.
필적을 위조할 수는 있지만 일관되게 수년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5년 동안 전혀 다른 글씨체를 유지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전문가도 놀랄 정도의 위조. 편지는 수개월에서 1년 간격을 두고 쓰여진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면은 그냥 처음부터 편지 여러 장을 써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보낸 거 아니야? 5년 전 처음 편지를 보낼 때부터 조상사는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겁니다. DNA가 없었다면 그는 필적 조사도 따돌릴 수 있었을 겁니다. 와 미쳤다. 여기 마을 사람들은 또 몰라. 근데 항상 이런 살인마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주변 사람들은 막 맨날 나와서 인터뷰할 때 어머 그런 사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하모니카를 돌아다니면서 불었다.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둔 것으로 알려진 조상사. 그 아저씨 나쁜 짓 할 아저씨가 아닌 것 같아. 차분한 게 나쁜 짓 할 사람 아니야. 남하고 싸우고 그러지도 않고 도리어 욕을 먹었으면 먹었지. 남한테 두들겨 맞기나 하지. 사람 참해. 섹시 같아. 섹시 같대. 애견남이라는 뜻. 애견남이라는 뜻인데 어르신이니까 이걸 섹시 같아. 전역한 지 벌써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군용금으로 생계유지 걱정이 없다며 선심처럼 이웃들을 도와주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상사가 군대 후유증 때문에 좀 이상해졌다고 딱하게 여기는 이웃들. 돈도 안 받고 고문을 많이 받았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일까? 수소문 끝에 고향에 사는 조상사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지휘관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 있어서요.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요? 우리 형이? 아니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 형의 검거 소식도 전해 듣지 못했지만 연대장에 대한 원망은 기억해냈습니다. 몰라. 다른 데 살아서 교류도 없고 모르나 봐. 전방에 부대 공사가 있는데 형님 이야기로는 연대장은 통제를 하라. 직속상관이 연대장이니까 통제하라니까 통제를 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근무자를 때렸다나 봐요. 형 이야기는 연대장은 지가 시켜놓고 뒤로 빠지고 사단에서는 형님이 잘못한 걸로 어떻게 엮였는지 엮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소 근무를 맡았던 조상사가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통행증 문제로 폭행당했다는 겁니다. 상부에 하소연을 하다 군복까지 벗게 됐다는 원망. 하지만 연대장의 기억은 전혀 다릅니다. 거기 공사 관계자들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칙주의자란 말이에요. 아주 원칙주의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어떤 면에서는 조상사가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문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난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원한 살만한 일이 아니거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친구가 이제 홧김에 전역 지원을 냈단 말이에요. 부당전보 그랬는데 부당전보 아니에요. 징계한 것도 없고. 자진 전역이었는데 부당한 처사로 받아들였던 조상사. 그니까 그 공사건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딴에는 되게 억울했던 거지. 근데 이거를 군대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처리를 안 해주고 다르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냥 나 전역할라요 이렇게 딱 낸 거임. 야 근데 좀 심하다. 그치? 좀 뭐랄까 좀 과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데랑 내가 너무 억울해. 야 근데 솔직히 사람이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보통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사회화가 된다고 하잖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그냥 부당한 일 한 번씩 다 겪어보면서 아 이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법을 좀 배우잖아. 잘하면서 사회화가 되면서.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먹힌 거지. 그냥 부당한 일 안 당해본 사람이 없는 게 맞는 건데 이거 좀 무섭다. 그래. 여기서 개떡이가 왜 나와? 여기서 개떡이가 왜 나오니까. 억울한 걸 다른 사람들은 푸는데 그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잊어버리는 것도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도 그냥 놔버리고 내 행복을 찾는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기는 건데 무섭다. 뭐? 부당해? 부당해요 케잉양. 벤이 너무 부당해요. 뚝딱 무서워요. 케잉양 편지 조심하시오. 무서워. 게다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요. 게다가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요. 메일 엄청 보내고 미안해요. 미사일 미안해요. 덜덜덜. 에이 늑덕이 너무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남 입장을 생각을 안 해. 지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남 입장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치? 응.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고 부당할 수 있어.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내가 그걸 들었을 때 아 진짜 짜증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반대 입장이면 나도 그럴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함. 무슨 원한 생길 정도로 뭐가 억울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연대장이 너무 수상함. 그러게 한쪽 말만 지금 한쪽 주장 누구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한 명은 살인자가 되고 한 명은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자기가 위해를 가했던 것 그 부분 얘기 안 하지만 지가 받았던 것만큼은 기억하는 사람. 초소장에서 정은반으로 발령된 것에 불만이 있었고 저녁식에 참석하지 않고 연은대장님이 피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급도 슉슉슉슉 하다가 그런 형이 살인자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동생이 조상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답지 않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와 깔끔한 거 봐. 신발도 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어. 삐뚤어진 것도 하나 없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네. 여름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정돈해놓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근데 깔끔한데도 이게 형님 기준에선 정리된 게 아니래. 군대와 집을 동일시한 것 같은 강박적인 정리벽이 엿보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조상사의 시간도 분노도 고스란히 군 시절에 멈춰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락방 물건 배치도도 있어. 야 너네 물건 배치도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인간미. 난 좀 탈인간일지도. 여신급. 휴 독쌤. 휴 아니 안심하지 마. 나는 탈인간. 인간이 아닌 그런 느낌. 탈인간 여신 정도. 싫어 인간 합격하기 싫어. 요정 여신 이런 걸로. 인간에 합격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미? 그런 거 나한테는 없어. 병 느꼈으면 좋겠어. 인간미 안 느꼈으면 좋겠어. 따뜻함? 인간미 정 느끼지 말고 와 범접할 수 없잖아. 야 막 이런 거 느꼈으면 좋겠어. 여신 아니야 여신? 막 이렇게. 세면대 오줌 얘기할 때 좀 느끼긴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루머 만들지 말라고! 내가 어제 세면대 오줌 쌌다고 이렇게 또 독쌤 신이야. 병신 아니 여신 아니야 여신. 병신 아니야 병신. 그게 무슨 소리냐 대체. 하지 마라. 방구 끼고 트럼펫 이랬을 땐 좀 그랬어요. 또 괴담 지어내. 뭔가 미쳤나봐. 도시괴담 그만 만드세요. 아니야. 아무튼 그런 적 없습니다. 사람 아닌 OX 신이 명 느껴짐. 아니야 닥쳐. 나팔관 보고 개떼기들 불호하게 하는 하. 보고 왔는데 또 그 유입이야. 갈. 또 천안 유입이 왔구나. 젠장. 닥쳐. 자 이거나 봐. 조상사에게는 군대식으로 정리해오는 일지도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 있었던 10월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공수혼자회 인천 메가더 장군 관람. 사건 발생 지점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관광도 다녔고 결혼식도 참석했습니다. 사건 당일 기록도 있지만 은행 송금 이야기뿐 다음날까지 공백으로 남아있습니다. 옛 이야기라는 기록이 유독 많은 달. 이 생각이 났구나. 제대해서 길게 5년 정도는 정신 이상자 같았어요. 점점 횟수가 지날수록 그거에 대한 말이 좀 적어졌는데 그래서 좀 있나 보다. 맨날 5년 동안 군대 얘기만 한 거임? 개무섭다. 공책이 일본 공포썰에서 나올 것 같다. 그러게. 이게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으니까 좀 덜 무서운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라고 생각했으면 좀 무서울지. 야 근데 개철저하다. 여기다가 자로 이렇게 싹 그어가지고 날짜도 일일이 다 기록하고 땡땡이가 옛 이야기 한 잔. 땡땡형 숙소 방문 한 잔. 옛 이야기. 동사무소 작성 제출. 와 무섭다. 군대 가면 맨날 저런 거 쓰라고 소나기 주는데 꽉 채워서 쓰면 개뿌듯해요. 뭐야 나도 캠핑 장비 어디 있는지 그림 그려놓고 술 먹을 때마다 군대 이야기 10년 했는데 설마 나도? 그럼 넌 군대 체질인 거야. 다시 가라. 들어가. 넌 체질이야. 너 군 딱. 너는 군대가 딱이야. 심한 말 하지 말라고요. 너 체질인 거지. 10년 동안 군대 얘기하는 거면 그리운 거 아니야? 너 사실 군대 또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너 군대 또 가고 싶은 거잖아. MBTI가 R이야.
옛 이야기, 아주머니와 옛 이야기, 옛 이야기, 옛 이야기, 한잔 옛 이야기. 와, 조상사가 군대 시절 충격에서 회복되어 간다고 믿었던 동생에게 놀라운 문서들이 쏙쏙 발견됩니다. 청와대 민원실에, 와, 그 사건에 집착해가지고 청와대 민원실까지 계속 번서, 와, 나 이거 뒷이야기 기억 못하겠었는데 대박이다. 이거 사건에 집착해가지고 계속 보낸 거야? 청와대 민원까지? 무섭다. 야, 나도 모르는 새에 누군가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원한을 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좀 다툼이다. 그냥 좀 문제가 있었다. 막 이러고 그냥 슉 넘어갔는데 그 사람은 막 계속 품에 하고 있었던 거지. 와, 무섭다. 독해 잊지 않겠다. 아니, 잘 생각해 보시려고요. 아니야,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래, 내 잘못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인생을 망친 거는 본인이라고. 잊어버리고 빨리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독케이 가지덮밥 잊지 않겠다. 독케이 9월 5일 밥 먹는데 방구 얘기, X월 X일 잠들려는데 샤주먹 팔관 얘기 증오한다. 불굴로 나중호해. 해라 해. 이게 그 사건 적어놓은 건가 본데. 민간인 권력자의 난폭행위 및 권력 주장. 그니까 공사 현장에서 민간 공사업자들한테 맞았던 게 너무 억울했던 거임. 수없는 메모지와 노트에 오랜 세월에도 풀지 못한 증오가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신경 과민. 지난 억울한 사건 생각만 떠올라 악에 받쳐 잊혀지지 않아. 야, 그 짧은 사건 하나로 나머지 인생을 다 이렇게 망친다는 게 너무 아깝다. 구독 존나에 그치? 1200번 구독해. 그냥 내가 뭐 그지 같은 사건이었지, 개 같네 이러고 나머지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와, 그냥 그지 같은 거 한번 에이씨 딱 참고 넘어가고 친구나 뭐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하는 걸로 풀었더라면. 불면증, 억울한 불안감, 깊은 잠 못 잠, 옛 생각이 나, 의욕 상실. 할 때는 단란해도 그래, 가정도 있는 사람이 아내랑 애기들이랑 행복하면 될 거 아니야. 와, 미쳤다. 무섭다. 원한 때문에 살인까지 가는 사람들 심리가 이렇구나. 무서워. 사람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 모든 사람이 나랑 같을 순 없는 거잖아. 그냥 넘어가지. 한 번만 그냥 잊고 넘어갔더라면 이 사람의 나머지 인생이 행복했을 수도 있는 건데. 화병 이번에 훈장까지 받았는데 군 생활이 와. 인생이었던 사람. 인생이 무너졌다는 진짜 생각에 그렇겠다. 군단으로 치닫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인생이 무너진 거구나. 억울하다는 진정서를 내야 하는데 아들이나 부인에게 너희가 좀 배웠으니까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려줄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안 하게 되니까 형은 자꾸만 가정에 애들 안 해줬나 보다. 이 아들들이나 부인이 뭘 그런 걸로 해요. 뭐 좀 어려워요. 아버지 그냥 참으세요 뭐 이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그것도 안 되니까 가정에 애들한테도 짜증내고 형수님도 나가버렸고. 아니, 그래서 잊어라. 제가 죄송합니다. 그 뭐냐, 머시기 바나나 그걸로 저를 야짤로 만들면서 복수라도. 허락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몰래 하세요. 걸리지만 마. 풀렸대. 가족들조차 그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서 멀어졌대. 슬프다, 슬퍼. 아들이 여기 와서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야, 아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뭔가 좀 심각했나 봐. 그치? 아버지가 찾아오면 시선 떼지 마라. 언제 사고 낼지 모르니까 시선 떼지 마라. 그리고 오면 일단 피해라. 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여기 왔는데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피해주는 거 없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연대장 어머니가 군부대 뒤편에 산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조상사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됐다. 범행 2-3달 전 우연히 군 부사관 동기생을 전역한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서 대화하다가 연대장 어머니가 연대 옆에 살고 계신다 이 얘기를 듣고 연대장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죗값을 치르겠다며 범죄를 순순히 시인한 것도 죄책감 때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상사는 자신의 훈장을 두고 섬뜩한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훈장도 2개 받고 그랬다니까
사람 하나 죽이면 훈장 하나 반납하고 훈장 받았다고 사람을 죽이고 괜찮다 그러면 그건 진짜 그러면 무서워서 살겠어? 자기가 난 이거 훈장 했으니까 뭔 이상한 보상 심리가 있었나 봐.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현장 검증에서 조상사는 자기가 진짜 죽이려 했던 사람은 할머니도 연대장도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지금도 죽이고 싶다면 군단장, 사단장을 죽이고 싶어. 내가 뭐 죽이러 왔다면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할머니를 죽이겠어? 군단장, 사단장을 우리 처자식까지도 그냥 괴롭히고 직장 다니는데 폭파시킨다고 그래서. 군단장, 사단장이 표적이었다. 탄원서의 1차 가해자로 공사 현장 소장과 작업반장 그리고 감독관이었던 한 소령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 시절에 자기를 그만두게 만들었던 그 폭행 사건. 초석 업무를 맡았던 조상사와 민간업자 사이에 마찰이 있은 후 곧 전역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군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투서를 보냈는데 민간업자 횡포에 대해 군 당국에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모르겠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었거든? 이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이러는 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치? 뭔가 군대 가도 약간 군대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알죠? 약간 아니 그 초병을 때렸는데 왜 그냥 막 네가 그냥 찾고 넘어가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냥 덮으려고 했을 것 같아. 민간이랑 이래봤자 좋을 것도 없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너무 억울했던 거지. 모르겠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이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기질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 폭행당했다. 이것도 상당히 부풀렸을 것 같기도 해. 이거는 여기 상대편 찾아내서 인터뷰 해보고 싶다.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약간 옛날에 탐정이 꿈이었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탐정이 꿈이었어. 아니 진심으로 장래희망이 탐정이었다니까 왜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탐정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탐정의 꿈을 접은 적이 있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뭔가 기자나 아니면 검사가 지금 현재 탐정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자나 검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검사가 사건 조사 올리잖아. 프로파일러가 있다 독세막. 그래서 나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기도 했어. 멋지지 않아? 나도 진심으로 대통령 하고 싶었어. 그거는 가능성 있어. 킹능성 있어. 대통령 근데 한 50, 60은 넘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치? 대통령 다 할아버지들이 하잖아. 그런 건 보통 다 본인한테 주딱 다 할아버지들만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50, 60 먹을 때까지 해봐. 할 수도 있음.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나도 소방차가 꿈이었어. 입후보 조건에 40살 이상이 있어요. 그니까 좀 더 늙어봐. 꿈이 어떻게 소방차야. 넌 또 왜 이래 이거. 고등학교 근데 탐정이라고 해봤자 별 권한 없어가지고 별로일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 탐정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보다 더 아가일 때는 만화가가 꿈이었습니다. 솔직히 만화가 꿈 아니었던 사람 있음? 와 씨 만화 개 재밌어. 나도 이런 만화를 그리고 싶어. 끼적끼적 이렇게. 만화가 꿈이었음. 만화가였다가 탐정 되려고 했다가 맞아 만화 주인공. 그니까 만화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는 만화를 엄청 그렸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겠지만 아가들은 원래 다 그런다고요. 이 만화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 나의 모험을 막 그려냄. 지금도 만화가임.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늑대를 때려눕히는 그런 만화 같은 거 막 그리고 그리고 내가 약간 학교에 선택받은 선도부 수호자 이런 거에 난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김케이님 제발 그만하세요. 내가 지구 대표로 외계인이랑 게임 이겨서 전 친구들한테 진짜. 찬양받는 상상. 그런 만화 누가 보냐고. 나도 그만하시라고요. 근떡님들 그만하시라고요. 전 지금도 그러고 놀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근떡이 녀석. 아무튼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이제 취재를 하잖아? 그럼 나 같으면 이때 이 작업반장 찾을 것 같아. 수소문해가지고. 그래서 제작진이 찾았습니다. 가해자 명단. 김땡땡 공사작업소 소장. 김땡땡 공사작업소 작업반장 감독관. 그런데 당시 인근 부대공사를 도맡아 했다는 건설업자 말은 또 다릅니다. 직원이 전체 30명이 운전수 빼면 현장 나가는 게 6사람이 있는데 이 둘 다 이름도 생소하고 아무런 해당 사항도 없어요. 조상사가 무슨 그 사람 조상사 얼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된다고 탄원서를 써요. 연대장은 탄원서를 본 적은 없지만 조상사가 전역 직전 투서를 해서 헌병대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억을 합니다. 진정하고 뭐 그런 사건이 있고 사단장을 욕했으니 헌병대 불러가지고 조사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상급 지휘관도 욕하니까 상급 사단에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훈방 조치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치만 조상사 주장은 또 다르다. 헌병대 조사에서 사단장이 왔고 사단장으로부터 영창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등병으로 전역시켜버리겠다. 당시 사단장은 수백 명이나 되는 부사관들을 기억도 못하며 대면한 적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상식적으로 20년 전 연대 말단 부사관을 사단장이 어떻게 기억하겠냐. 투서 내용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조상사는 작년까지 사단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곳에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와, 무섭다. 진짜 이런 사람 그냥 어쩌다가 한번 어깨 스치는 수준으로 잘못만 엮여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난 사람이 무섭다. 조상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집착하고 있는 사건. 하지만 육군 본부에서조차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직적 은폐가 있었던 걸까요? 자꾸 자기 죽기 전까지는 결백을 밝힐 거라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해라. 내가 그거 다 지난 얘기인데 자식들 데리고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도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그거를 꼭 밝혀야지 잠을 잘 수 있다고. 인사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전방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많이 있었나 봐. 그래서 자기가 정당한 건데 그게 성립이 안 됐다 이거야. 조상사 전역 후 사단 수뇌부가 민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렸지만 조상사는 이들을 법정에 세운 게 자신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부대장하고 소송 걸어서 재판에서 이겼다. 재판을 해서 별 몇 개를 날렸느니 그런 말을 많이 했다. 와... 그 양반은 법원에서 만났을 때 그 사정 얘기를 나한테 해서 내가 알고 있어요. 왜 어떻게 됐다는 걸. 그래서 자기가 옷을 벗었다. 그래서 소장을 내려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이걸 국방부 상대로 이렇게 하려고. 이 사람이 투서를 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당시 징계를 받은 소령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투서 보낸 이는 조상사였을까? 난 지금 처음 듣는데 전혀 관계없죠. 아픈 과거인데 그거는 몰라. 조땡땡이란 이름 난 처음 들어요. 모르겠어요. 조상사는 탄원서에서 사단장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작성된 거. 아 뭐야. 이것도 망상이었어. 아 뭐야. 아 소름 끼쳐. 나 무섭다고. 이런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야.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망상 개 잘하네. 내 주변에 망상을 잘하는 사람? 내 주변에 망상을 잘하는 사람? 아 나냐고. 니모씨 너무 무서워. 니모야? 그 사람 맨날 막 망상하잖아. 막 지금도 아침에 저책 같은 거 할 때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요. 맨날 그 희발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 얘기하고 그 사람 이상하다고. 그 사람 아직도 막 희발이가 어쩌고 저쩌고 난 아직도 카미코로스 본다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 그 사람은 자기 남친이라고 안 했어. 희발이는 여친 같은 거 없고 희발이는 여친도 없고 그 뭐지 연애도 안 하고 키쭈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키쭈 금지였어. 그거 하면 깬다고. 자기의 희발이님이 아니래. 연애하면 희발이님 아니래. 그런다니까 망상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 바지가 저주받았다고 망상한 사람도 있다고? 무서워. 애니 캐릭터 남캐 집착하는 사람, 바지에 집착하는 사람. 근데 주변에 한두 명 아닌 것 같아. 미친 아니 미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 전역 후 육군을 바로잡는 게 자기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담화문이 발표된 96년도부터 사명감이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몰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뭔가 이 망상이면 사로잡혀가지고 막 기사 보고 이거 내가 한 거다. 이거 내가 투서를 보냈기 때문에 한 거야. 킥킥킥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억이 섞였어.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 지금 자기가 약간 내세울 거 없고 초라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분석해보자면 어릴 적 파워 서번트 뭐라 그러죠 그거? 아 프로파일러 어릴 적 프로파일러를 꿈꿨던 저의 그거에 따르면 지금은 뭐 자기가 군에서 때려친 거라고는 하지만 나와가지고 붙잡지도 않고 약간 초라하잖아. 연금으로만 지내고 있고. 그니까 과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심리로 내가 한 거 아닌데 사실은 내가 얘네들 다 엿먹인 거다 이러면서 과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내가 엿먹였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그거를 내가 진짜 했음 이렇게 체화해 버린 것이지. 상사하면 연금도 많이 받는다고요? 그럼 돈 걱정은 없나? 근데 그래도 명예가 없잖아. 그런 심리였겠군. 휴먼 전문가인 내 분석에 따르면 좀 그래.
훈장까지 받았던 자존감이 추락해서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니까 역시 파워 서버트들. 잠깐 프로 시작하는 건 똑같잖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상사는 자신의 전역을 방조한 연대장의 범위를 넓혀간 듯 보입니다. 당시 군 지휘관 모두가 그의 비난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해된 이기순 할머니 장남 김영호 연대장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연대장은 강력한 임무를 주고도 부하의 억울한 고통을 책임에 피했다.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도 비난 대상에 올렸습니다. 가족도 아버님, 책임감 희박, 어머님, 간사함, 고모부, 월권행세, 단독 강제성. 여기다가 꼬름하게 다 적어놓은 거 봐. 나한테 뭐라 했던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여기다 데스노트 마냥 다 적어놨어. 뇌에서 내가 생각했던 걸 여기다 다 적으니까 그게 사실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 아들이 왜 아버지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이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진실 절약 청결. 저기 생동 강령이 있어. 실천 결과, 환경 정리, 알뜰한 생활, 진실 정성으로. 할아버님 말씀,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면 성실, 자립. 행동과 실천으로 인생을 살아라. 무섭다. 조그만 거라도 그걸 어떤 식으로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조그만 거라도 남 탓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있으면 그 숨은 뜻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중립적인 말인데도 본인한테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과도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망상병이네. 지휘 계급을 떠나 누군가 조상사의 말을 들어줬더라면 살인까지 이르는 이 망상의 꼬리를 끊어낼 수 있었을까? 아니 안 됐을 것 같아. 무슨 일이든 나중에 다른 일로라도 이런 일 반드시 벌였을 것 같아. 아 그니까 사실 하나는 가족 중 아무나 그니까. 병원 끌고 가서 약만 먹여서 이거 가족이 그냥 가족이 그냥 근데 가족도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긴 해. 아빠가 이렇게 망상병이 있으면.